다시 시간을 건너뜁니다. 1940년 조선 대박람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선 대박람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조선 대박람회가 일본의 기원 2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기원 2600년 기념축전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 그 다음에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점령지 여러 곳에서 대규모의 기념축전이 열립니다. 이 사진은 도쿄에서 열린 기념축전 모습입니다. 광역록이라는 자료에 들어있는 사진인데요. 이 광역록은 1941년 공주갑부 김갑순 그러면 아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1941년에 김갑순이 경영하던 조선신문사에서 이 광역록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광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원 2600년 기념축전을 하는데 도쿄나 서울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이 광역록이라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 축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공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도쿄 행사에 초대를 받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경성에서 열리는 기념축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록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또 사진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쿄의 기념축전 장면입니다. 조선에서도 기념축전이 열렸습니다. 이 사진은 겸의포라는 데서 열린 축하 행사입니다. 겸의포는 황해도에 있는 원래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이 청일전쟁 때 일본 군이 진출을 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1918년에 일본의 유명한 미쓰비시 재벌의 계열사인 미쓰비시 제철이 겸의포에 대규모의 제철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겸의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1931년에는 읍으로 승격될 만큼 이 도시 발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겸의포에서 열린 축하 행사인데 당연히 곳곳에 일장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길 승천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주로 얼굴이 크게 보이는 인물을 보면은 대부분 학생입니다. 그래서 겸의포에서 열린 축하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을 대거 동원한 행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열린 조선총독부 또는 그 조선총독부 밑에 있는 각종 지방기관 또는 관변단체에서 연 이런 식의 축하 행사에 보면은 대부분의 관중은 동원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진이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서 진행된 기념식 사진입니다. 기원 2600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황기 26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황실이 시작된 지 26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황실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일본 역사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역시 대규모 일장기가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기념 이런 행사에서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릅니다. 반자에 만세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1940년에 열린 조선 대박람회 회장의 조감도입니다. 이 조선 대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료가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경성일보사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경성일보사에 실린 자료는 꽤 되지만 그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서 이 상태가 좋은 자료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조감도 사진입니다. 입구입니다. 조감도긴 하지만 입구에 바로 일장기가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입구에 들어가면은 가운데 쭉 통하는 거리를 건국도리라고 그랬습니다. 도리란 말은 이 대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국로입니다. 이 조선 대박람회장의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건국입니다.
그 의미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일본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제국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조선 총독부 식민통치의 업적을 보여주는 식민통치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면은 일본 제국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 거고요. 왼쪽을 선택하면은 조선 총독부의 치적을 보는 것으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쭉 관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대박람회의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요소는 군부를 상징하는 건물들, 이 기념관이 많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흔히 군부 상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성정관, 무흥관, 양호회관, 그래서 이를 군부 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정관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벌이는 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는 전시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1940년이니까 이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여러 차례 벌였죠. 가장 가까운 전쟁은 1937년에 시작한 중일전쟁이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31년에 벌인 만주사변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04년 러인전쟁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94년 청일전쟁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군대가 벌인 전쟁을 다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관을 조선대 박람회 회장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흥관은 이런 성전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공훈을 기리는 관입니다. 혹시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신 분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은 유치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유치관이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벌일 때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대규모의 전시 공간인데, 이 무흥관은 일종의 따지고 보면은 그 유치관의 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흥관에 들어가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공훈을 기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우회관은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양우라는 거는 군대를 위해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게 먹거리죠. 그래서 양우회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성전환수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군부상관이라고 불렀는데, 군부상관이 이 안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시설이 조감도에 따르면은 조선대 박람회 개최 장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높이도 가장 높고 건국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곳에 커다란 탑이 세워졌습니다. 이걸 건국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건국탑은 이 조감도상에서는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1940년 말에 일본 규슈 미야자키 현에 세워진 팔괭 이루탑의 축소판입니다. 1940년 기원 2600년을 맞아서 일본의 건국을 기리기 위한 대규모의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미야자키시의 팔괭 이루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높이가 364m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탑의 중앙에 팔괭 이루라고 쓰여 있습니다. 팔괭 이루는 무슨 뜻이냐면은 온 세계가 천황의 통치 아래 한 집안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하나다. 뭐 사회 동포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천황 중심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용어가 바로 이 팔괭 이루란 말입니다.
이 팔갱이루를 이 가운데에 박아놨습니다. 요 364m짜리 팔갱이루탑을 딱 절반으로 축소한 것이 조선태 박람회장에 설치된 건국탑입니다. 그러니까 364를 절반으로 나누면 172m죠. 그러니까 172m짜리 탑을 만든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364m짜리의 진짜 탑을 만들고 조선은 일본만 못하니까 조선에는 그 반토막짜리 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172m짜리 탑만 하더라도 이 박람회장을 찾아간 사람들을 압도하기에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국탑 앞에 가면 누구든지 숙연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 그 박람회 직접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팔갱이루 탑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평화의 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미야자키 시에 가면은 평화의 탑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평화대 공원이라는 곳에 평화의 탑이 남아 있는데, 이 팔갱이루는 글자는 일본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지워졌습니다. 일본 전후 청산의 일환으로 팔갱이루가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용어라 그래서 파냈다가 1965년에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1965년이라는 시점은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경화되는, 일본 안에서 다시 군국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기죠. 그 시기에 바로 팔갱이루가 복구를 한 겁니다. 2014년 현재 일본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 일본에 있는 전 팔갱이루 탑, 지금 평화의 탑도 그것을 보여주는 한 상징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왕에서는 일제 식민통치 마케팅이라는 주제 아래 조선총독부에서 개최한 각종 공진의 박람회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10강에서는 주로 그 항일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그 자료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